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했잖아요, 이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네, 우리 또 여기 들어오신 회원님, 붕어빵님, 또박이님, 무탕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현대시 3주차 강의를 아마 또 듣고 공부를 또 한 주 동안 또 해 보셨을 겁니다. 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또 질의하시고 또 이런 것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서로 이제 Q&A도 하지만 내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뭐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뭐 이제 이만큼 성취했다도 되지만 뭐 한 작품을 보면서 뭐 느꼈던 거 또는 작품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마 상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좀 나누다 보면 이게 나만 가진 고민 아니구나. 또 내가 깨달은 걸 또 다른 분도 깨달았구나. 이런 것들도 서로 좀 그 공유하면서 서로 좀 안심도 하고 불안감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뭐 한번 시계 방향으로 가죠. 뭐 그냥 뭐 지난주와 달라진 뭐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 해볼까요? 회원님부터.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인의 일생과 그걸 결부시켜서 해석한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삶을 이해한다는 좀 보셔도 돼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와 시인의 인생을 좀 결부시켜 보려고 이제 노력했다라는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라님? 네. 저도 이제 3주 때 현대 시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학사나 이런 것들이 외우지 않아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고 시를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 3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우지 않았는데 떠오른다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저기 뭐야 우연히 이렇게 뭐 좀 짤을 봤는데 그 유퀴즈 뭐 이런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수학 유명 그 저기 수능 강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정모 씨, 예, 정모님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수학하고는 좀 물론 이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했지만 그분이 역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수학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어려워하는데 외우지 마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공식 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 막 학생들 그뭐 공부할 때 우리 수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든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그런 자신의 수학적 영역 부분에서 그 학생들에게 뭐 수학자라는 명칭보다는 학생들에게 자꾸 기존의 수학이 무조건 외워. 이것만 외우면 바로 풀려. 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수포자를 계속 양산하게 된다는 거. 근데 그 멘트에서 핵심 되는 내용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하면 된다. 암기하고 반복이 아니고 이해한다. 이해하고 반복하면 반드시 이게 쉬워진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들을 지금 3주째, 4주째 지나가면서 하는 말, 외우지 않아도라는 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 어깨에 진 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죠? 사실 누구한테 제가 여러분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1, 2월 달에 수업했던 것 중에 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동화처럼 보여드렸죠? 그 나비가 될 수 있는 소질은 그 애벌레가 갖고 있는 거지. 그죠? 타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다? 그것을 불안해했잖아. 그 애벌레도 불안해했잖아요. 제가 정말 뭐 나비가 될 수 있나요? 이 갇혀갖고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 때 그 옆에 있던 뭐 늙은
나비 있었죠. 말했잖아요. 너를 믿어라. 너 안에 힘이 있다라는 말. 그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끌어내준 여러분이 이해력이 없거나 그런 능력을 안 갖췄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힘은 여러분이 갖고 있다. 나의 역할은 뭐다? 저의 역할은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 저기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영어로 갑자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에듀케이션이라고요. 한국말로 뭐예요? 그게 교육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외워. 이거 나와. 이거 머릿속에 쳐 넣어줄게. 그래서 머리 큰 애들 지금 요즘엔 안 하죠. 큰애들 나와고 텔레토비. 머리만 큰 텔레토비 모르죠. 여러분? 그게 에듀케어다. 익스, 익스, 밖으로 케어, 끄집어낸다. 그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제 역할은 그런 여러분의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거. 그죠?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외우는 게 빠른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이해하는 게 궁극적 지점에 도달하는 길이다. 중요한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혜님, 머리 자르셨어요? 귀엽습니다. 저는 그 첫 주에 할 때랑 이 3월 강의 듣기 전에 굉장히 문학 분석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한 3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문학 분석하는데 시간도 좀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석할 때 제가 해석한 거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런 책만 봤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의 해석도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석 시간 상대 다 다릅니다. 서로 위치마다 분석 시간이 누군가는 아직은 길 수도 있고 누구는 짧아질 수도 있고 또요 작품이 달라집니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이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서에서도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 다양한 작품들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배경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개 해보고 나면 일반화에 오류가 생긴다. 너무 어렵고 시간 걸린다. 근데 어떤 작품은 쉽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빨라질 것이다. 다만 시간차가 조금씩 있고 작품마다 난이도에 나랑 이제 내가 배경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 또는 그 작품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 여유가 좀 생기면 좋겠다.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타인의 해석.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거, 그다음에 전문 우리 교재 속에 있는 거,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해설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유퀴즈만 봐도 학생들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리면 무조건 해설을 본다는 거예요. 그 멘트에 있더라고. 근데 그 해설은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그 관점으로 해설을 만들어 놓은 거라 자꾸 문제가 안 풀리면 해설로 가서 해설을 외우려고 한다고 수학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내가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 씨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용도로. 그래야 비로소 해설이 보인다. 그 해설이 해설에도 관점이 있어요. 해설도 어떤 관점에 따라 논리를 이렇게 구성한 거지. 그러면 이게 제 이야기도 있고 저는 물론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지 보편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해석도 있고 또 다른 걸 찾아본다는 건 내가 작품을 보았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찾아본다는 건 이러면 또 이게 이거마다 조금씩 뉘앙스들이 다르구나. 그런데도 보편적인 게 있구나. 그럼 보편적인 게 내가 알아야 될 일단 기본적인 거. 왜? 너무 특별하게 해석한 걸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A, B, C를 이 해설자가 작품에 대해서 A, B, C로 해석을 해놨으면 이런 부분은 공통이구나. 이런 부분은 차이구나. 그러면 공통된 걸 세 번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되죠. 차이점은 어떻게 하지?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집니다.
그 공통 분모만 갖고 있으면 돼요. 물론 특이하게 해석해서 그걸 내가 기억하면 그것도 좋아. 중요한 건 보편적인 해석을 갖고 시험에 들어가면 보편적인 문제가 나오면 풀면 되고 독특한 시각을 물으면 반드시 뭘 주게 돼 있다 그랬죠. 그냥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다양한 논문을 봐서 이 작품에 대한 정말 10가지의 시각을 모두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의원님. 저는 처음에 시 분석을 할 때는 좀 작품 자체를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봤다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작품을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렇게 하게 된 게 제가 좀 가장 크게 변한 부분 같습니다. 맞아요. 1차원적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이제 그거 다각도로 좀 작품들을 뭐 단어도 찾아보고 내 경험과 결부도 시켜보고 만약에 나라면이라는 생각도 해라고 제가 1월 때부터 말씀드렸고 시대하고 또, 또 시인하고 이런 이렇게 될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 있잖아요.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때 빨리 방망이 깎아달라.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에 이 노인은 참 고집스럽게도 하나하나 손으로 깎으면서 기다리질 못한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방망이 깎던 노인이 꺼져. 이렇게 말하든 그렇지 않고 뭐예요? 재촉한다고 생쌀이 밥이 되냐 이런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촉해 자기. 그 재촉해서 보는 건 장기 기억으로 안 간다. 처음에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 서서히 새로운 지점에 반드시 다다른다. 좀 그걸 믿고 이렇게 좀 전 이번 주에 좀 분석을 하고 싶은 게 기획사의 시를 처음부터 분석을 했는데 사실 기획사 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저한 예시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관점으로는 안 하고 여기 매몰되어서 계속 해석을 하고 좀 더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촉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못했던 한 주인 것 같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점을 또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노래가 잘 들리죠. 그러니까 뭐 선입견 또는 편견 그 작가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걸 썼을 거야. 예,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부분도 스스로에게 그런 칭찬을. 내가 이렇게만 저항으로만 봤었는데 물론 그 틀 안에 있긴 하지만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칭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그냥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몇 개 못 좀 못 채우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산출물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를 읽어보긴 하지만 한 번 읽고 신상 찾고 한 번 읽고 운이 찾고 이런 경향들이 좀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면서 시가 짧아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뭔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어내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뜯어보는 연습을 이제서야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어쨌건 시간 조절을 못했었다가 점점 해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 뭔가 분석물, 부담감 있습니다. 다. 근데 중요한 건 부담감 때문에 자꾸 이제 억지로 막 쓰려고 그러고 기록하려고 그러고 하는 데에서 조금 벗어나서 꼼꼼히 천천히 이제 생각하면서 시를 보려고 이것도 다 변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게 절대 이런 과정 없이는 가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품은
뭐 수십 편 더 했을 수도 있었겠죠. 혼자 했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결과물에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석물이 나와야 된다는 건 중요하지만 또 나오면 또 좋긴 해요. 또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에만 매몰되면 정작 과정,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과정. 그거가 좀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잘, 또 시간을 잘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회원님 여기 들어오셨네요. 아, 회원님 들리시나요? 저 노래를 안 들리시나? 그러면 우리 우영님. 네. 저도 시간적인 걸로 너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하면서 이할 분량을 항상 다 못 태우는데, 못 태우는데,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게, 그래도 시간이 안 걸린다고 안 했, 처음 막 1, 2월에 잘 안 했더니 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너무 작품들을 작게 분석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어렵다.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이걸 막 대충 해서 한 작품 한 작품 대충 하고 넘어가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좀 어떻게 해야 이걸 분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못 해오다 보니까 내가 한 번은 하고 나서 이렇게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못 해온 작품은 그냥 그렇게 앞에 작품을 하다 오다 보니까 뒤에 작품은 이 해설이랑 이런 걸 아예 못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못 하는 걸 떠나서 왜냐면 분석을 하고 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와서 얘기를 나눌 때 좀 제가 이걸 다 못 읽어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분석을 물론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차라리 몇 편을 앞에 분석을 했으면 나머지는 먼저 해설을 쭉 읽어보고 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작품 이제 숫자가 막 15편씩 막 나가죠. 적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대충 다 하고 올 수도 없고 또 할 건 해야 되고 조금씩. 그래도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대화에 대한 어떤 만남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하고 또 좋아요. 분석하지 못했던 작품들은 한 번 정도 읽고 해설이라도 좀 그 정도도 어찌됐건 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또 뭔가 내가 직접 분석하기 전에 뭔가 또 뭔가 뭐 고민 같은 것도 내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럴 수 있어요. 모두 다 못 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한 거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5편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거 다 못하겠다. 그럼 고르세요. 그 안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어. 나머지 분 이제 다 할 수 있는 분은 하고 내가 여력껏 좀 골라서 15개 중에서 그럼 난 뭐 10개는 할 거야. 뭐 너무 많나요? 10개도? 뭐 하여튼 몇 개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다 해왔어.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럼 12개를 해왔어. 그러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렇다 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부담을 좀 내려놔야 와서 대화하는 것도 편하고 나 이거 안 읽고 왔는데 난 할 말도 없는데 나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 부담도 좀 내려놓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오면 좀 그렇지만 또 내가 한 거를 저 딴 분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설명하는 걸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하는 걸 또 저분은 들을 거고 내가 못 해온 걸 저분은 해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마음은 조금 부담감을 낮추시되 그래 오늘부터 그럼 부담감 낮추니까 나 하나만 해야지 이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한번 읽고 해설 정도 보고 와서 타인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고 이렇게 좀 서로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점점 또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담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네. 또 우리 지금 이번에 작품 분석하면서
제가 윤동주 시인이랑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 그때 공부도 많이 했었고 제가 교생 실습 나가서 그이 작품 가지고 수업도 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의미 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제 개인주 영화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꼼꼼히 이런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찾아보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나중에 수업할 때 또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거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 이제 보면서 나도 같은 동년배인데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반성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윤동주 뭐 영화도 동주 영화도 보고 꽃고무도 보고 또 앞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건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이 자꾸 우리는 맞아요 목표 뭐 문학 만점 맞는 거 그래서 뭐 교사 되는 목표 맞지만 재미가 없어. 그거로만 가면 그러니까 목을 재밌게 하는 암기 맹목적 암기와 제가 1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때는 쟤는 왜 맨날 저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의미 학습이라는. 그 의미가 생기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시간, 예전에 한 시간 보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한 시간 보던 거하고 의미가 생겼을 때 한 시간 보던 거는 질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10시간을 해서 뭘 얻어내느냐도 중요하다. 결과, 이제 나중에. 그런데 5시간 만에 그걸 얻어낼 수도 있다. 의미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찾고 보고 한 게 의미 없는 시간 아니다. 막 난 작품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간다 보면 또 의미가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네, 서정님. 저는 몇 주 때 이 시를 분석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분석이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뭔가 안 보이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였냐면 뭔가 작품이랑 내 삶을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하게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광야 시에서 이육사 시인이 뭔가 우리가 소망될지 모르는 그 천구의 시간을 뭐 지난 뒤에 초인이 온다 이렇게 해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진 것처럼 나도 먼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의미도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네, 멋있네요. 다들 깨달아가는 게 정말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시험 공부도 하지만 내 삶과 또 접속이 되는 순간은 어찌 저 엄혹한 시절에 그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올 거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럼 난 합격에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작품이 내 삶과 연결되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러면 이제 신나고 재밌고 의미 있고 거기에 플러스 내 삶의 지침도 될 수 있다라는 되게 중요한 점. 이게 진짜 문학의 힘이고 이게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무간지옥에 빠질 일이 없겠죠. 어떤 교사가 무간지옥에 빠질까? 어떤 수험생이 맹목적 암기해갖고 이렇게 외우면 100점이야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지옥에 가는 건 괜찮은데 혼자 가면 괜찮은데 누구 끌고 간다? 애들을 다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간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는. 애들을 다 지옥불 속으로 빠뜨리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혁명의 투사가
네, 좋은 깨달음. 네, 우리 나경님. 저는 지난주까지는 10년대이시는데 30년대 작품들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막 카트 나오고 뭐 뭐인지 나오고 하니까 뭔가 그 배경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고 해서 되게 걱정들이 많았는데 막상 40년대, 50년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잘 알아왔고 역사적 배경들을 알고 있으니까 더 쉽게 읽혔던 것도 같아요. 이독성도 훨씬 올라간 것 같고 가독성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작품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나 학부 때 많이 배웠던 작품들이라서 익숙했지만 또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사실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들, 이거 중요해, 이 신상 중요해, 뭐, 이 공감법칙 신상 중요하고, 이런 내용 중요하고, 이런 표현법 중요하니까 외워라고 했다면, 이제는 작가가 왜 이런 표현법을 썼고, 이런 신상을 썼고, 왜 이런 내용들을 썼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라 라고 학생들한테 사유할 수 있는 시간도 저도 조금 주게 됐던 것 같고, 저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학생들한테 주면서, 학교에 나중에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이들의 어떤 문학적 사유, 어떤 능력들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작품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도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또. 좀 더 익숙하고, 뭔가 좀 하여튼 더 이렇게 좀, 나랑 좀 더 밀접하고 익숙하면 좀 더 또 관심도 많이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문학을 쳐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럼 목표가 뭐냐? 그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장문, 독서,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적 능력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문학적 능력이란 무엇일까라는 객관식 시험 아이들 시험 수능 시험에 100점 맞게 하는 게 과연 문학적 능력을 가진 걸로 봐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 왜냐면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 모두 국어 선생님이 될 거 아니거든요. 정말 국어 교사 될 아이들이 정말 손꼽아 별로 없어요. 내가 국어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는데도 국어 교사가 많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다른 일을 거의 대부분 다른 일을 할 친구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대학에 진학해서 시를 한 편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감수성을 가진 그게 자기 삶을 자꾸 돌아보고 고민하고 그걸 시를 통해서 또 치유하고 또 자기 앞날을 계획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철학을 하는 분은 그걸 하는 거고 역사 교사는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수를 플러스 그런 감수성 삶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주는 거를 우리는 문학적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런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네, 네, 스미님.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좀 몸도 안 좋고 일도 많았어서 작품 분석을 별로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고 이번 주에 다시 하려고 보니까는 그 전보다 다시 좀 막막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놓지 말고 꾸준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막막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 분석하면서 그 교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상징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상징의 의미 쓰는 걸 좀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찾아보고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좀
메타인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경수님이 아까 1대 강점기보다 지금 한 4, 50년 한 번도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느낀 게 재미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일제강점기를 하면서 뭐 10년대, 20년대, 30년대 막 무슨 일이 있었거를 막 생각하다가 40년대 딱 넘어오니까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문학사를 다 까먹었구나 이러고 또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래 그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우경 선생님 말씀 들으면 생각한 건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전날까지는 어제까지는 분석을 타이핑을 하다가 근데 오늘은 좀 덜어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설까지는 다 못 읽더라도 분석을 막 급하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느낀 게 전에는 막 한 작품 하는데 막 3시간씩 걸려서 빨리 할 엄두도 안 났는데 막 빨리 집중해서 하니까 막 15분만 해도 막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익숙한 것도 있었지만 촬영 이런 건 저는 별로 익숙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금방 분석되는 거 보면서 아 문학도 이렇게 금방 읽어낼 수 있구나 이거 좀 변화한 것 같다라는 것도 느꼈고 저는 아침에 분석을 위주로 했던 게 해석은 와서도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근데 막 내 머릿속으로 하는 분석은 조용하게 내 스스로한 생각이 아니면은 좀 시끄럽고 그런 데서 하기 어려우니까 나만의 의미, 나만의 생각을 만들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이 없을 때는 뭐 분석 위주로 하거나 해석 중에서 그 뭐지 구절 중에서도 아 이거 내가 이해 못할 것 같다 하는 것들만 좀 빠르게 보고 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멈추면 막막해져요. 감이라는 게 이제 완전하게 내가 올라서기 전까지는 이걸 손을 놔버리면 다시 접근하면 조금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그 저희가 소설로 이제 곧 넘어가요. 이제 내일 이제 시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소설이에요. 이제 아니 그것도 이제 봐봐 어찌됐건 여기요 여기 잠깐만요 저기 진정하시고요. 시할 때도 그러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물론 소설의 무게가 크긴 합니다. 근데 또 거칠 거야 여러분들은. 그 터널을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첫 주의 모습이 나는 상상이 돼. 어떤 말을 할지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2주차, 3주차, 4주차, 그렇게 넘어가면 반드시 지금 같은 말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걸 믿자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진짜, 광복이 오는 걸 믿었듯이. 분명히 산이야, 산. 정말 장애물. 내 앞에 높게 서 있는 또 장애물이 또 하나 허들 넘었더니, 이제 편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산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근데 그게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넘어갈 거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내 생각이 모두 그럴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는 3, 40, 20년대부터 30년대가 별로 조금 안 와닿았다면 누군가는 또 접속이 되고 또 누군가는 3, 40년대가 너무 접속이 되는데 나는 또 어떤 배경 지식이나 관심이 좀 덜해서 접속이 덜 되고 이게 다 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누군가의 말만 들을 때는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잘못됐나? 나는 왜 1, 30년대가 재미가 없지? 또는, 그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고 저분은 아주 쉽게 뚫고 나가. 부럽지. 부러워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가면 내가 뚫고 나가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남 바라보고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난 뭐야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각자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자기 강점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약점을 찾아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셨던 말씀에 아마 좀 약간의 답변 우경 선생님 뭐 시간이 너무 없을 때 다 분석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본인의 또 경험은 그렇다면 그냥 좀 빠르게 보면서 좀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뭘까?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뭘까? 정도로 좀 깊숙한 시간은 못 뛰더라도 그 정도라도 좀 보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보고 오는 것도 작품 전체를 분석하지 못했을 때의 좀 방법이다라고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우탕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혹시 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목소리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엔 시가 이번에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전에 긴 서사시들이랑 똑같이 걸려서 좀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가 더 함축되고 짧아지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사실 저는 이번 주는 조금 힘들게 보냈는데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전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하나의 시어를 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좋았는데 그만큼 생각이 여러 방면으로 튀니까 자꾸 저는 제 스스로의 해석이 자꾸 맞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못 나와서 그런데 약간 TMI이긴 한데 이게 제가 학부 시절에 비평 수업에서 그 김동인 선생님의 광염 소나타의 주제를 아예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험 때문에 제 해석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의 피드백 지금 듣고 다른 선생님 말씀도 듣고 저희 스터디도 이번에 처음 해봤고 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석을 하되 보편적인 해석에 대한 이해나 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좀 그런 약간 한 발짝 물러서고 반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 이해가 대학 학부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소설을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 칭찬해 주셨다. 근데 전혀 이제 뭐 좀 하여튼 독특한 해석이었겠죠,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마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뭔가 족쇄처럼 달라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시가 내 눈에 보이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 어렵습니다, 참 이게. 그럼 이제 교수님은 왜 좋아하셨을까? 없을까요? 아마도 제가 지금 방금 딱 든 생각인데 교수님들은 또 논문에 그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어차피 자기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지금까지 뭐 좀 시각보다 좀 벗어난 거야. 그러면 요거 왜냐면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칭찬을 폭풍 칭찬을 또 해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나쁘지 않은데요.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것도 자꾸 내 이제 고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봐야 돼요. 어찌됐건 더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타인의 그 해석 전문가들의 보편적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내가 자꾸 달라 생각이 왜 내 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분석하시고 자기 걸로 하시고 타인 전문가들의 보편적 해석을 자꾸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자꾸 점점 많이 해가면서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A, B, C라고 하는 비평가들이 모두 다르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구나. 근데 내 생각과는 정반대였어. 그러면 왜 그런지, 나는 왜 그렇게 했고, 이 비평가들은 왜 보편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 비교를 논리적으로 자꾸 쌓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차분차분 하면 좋겠고요. 또 내 거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편적인 해석도 또 하시지 않나요?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가다가 네네. 자꾸 샛길로 빠지는 거죠. 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걸 가만히 따져 보시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 기본적인 해석을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옆으로 빠져갖고 독특하게 해석하는 쪽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아마 보편적이 더 많을 것이다. 10개 중에 6, 7개는 보편적 할 것 같아요. 근데 두세 개가 독특한 거나 다른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얘가 강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예, 그때 그래도 아마 보편적에서 더 많이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자기를 좀 칭찬해 주시고 또 타인의 전문가의 해석과 좀 비교해 보는 연습을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붕어빵님 네, 들으시 네네 저는 말씀해 아직, 주시죠. 네. 네, 저는 아직 그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좀 반성하는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직접 좋았던 점은 직접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3주차 정도 됐으니까, 그걸 하면서 좀, 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다양한 분석, 그리고 재미 같은 걸 좀 느꼈던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간 맞습니다. 많이 걸리다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또 아라는 거, 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그 아 경험. 그리고 여러분 주변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다면 문학 공부하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없을 겁니다. 거의 눈 토하면서 정말 구역질 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재미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 큰 소득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기가 부족하고 약한 것만 크게 보여요. 맞아요. 그것도 채워야 되는데, 그거 한쪽 면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 달라진 부분을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좀 다독여도 주시고, 자기 자신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도 보완하되, 반성하고 보완하되, 이전과 달라진 좋아진 점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좀 폭풍 칭찬을 좀 많이, 좀 다독여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박이님. 네, 네, 한 들리시나요? 말씀. 네. 네. 저는 이번 주에 일단 스터디를 처음으로 하면서 그 제가 했던 생각을 남에게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계속 곱씹어보고 되새겨보는 과정에서 제 생각 정리가 더 잘 되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약간 추리 소설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시를 분석하면서 시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분석하는 그 과정이 추리 소설 읽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즐거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스터디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제가 현대시를 분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선생님의 교재와 그다음에 한국 현대시 500선이라는 책? 요 두 가지 분석을 참고해서 요 해석만 보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새로운 해석에 제가 하나에 꽂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이따가도 질문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한 해석에 꽂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 또한 봐야 되는 해석인데 다르다고 외면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죠?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스터디인가요? 아니요, 그 저번 주에 아, 우탕님께서 우리 여기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한 요 듣는 시간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했던 스터디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타인에게 뭔가 설명하고 무엇인가 내 생각을 말하려면 그 이전에 이제 순수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거치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맞아요. 추리 소설만 추리해서 읽는 게 아니고 작품 하나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서에 있잖아요. 근데 시어를 읽으면서 내가 탐정이 된 것처럼 여러 단서들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하나씩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재미. 맞아요. 시도 그렇게 읽는 게 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뭐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 해석과 관련된 부분 다양한 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원님 혹시 들리시나요? 회원님이 지금 그 병원이셔가지고 마이크를 못 아, 키신다고 합니다. 그 아, 그러시군요. 채팅으로 지금 말씀해 아, 채팅. 주셔가지고. 네. 우리 우탕님이 채팅 담당. 감사합니다. 채팅 담당 해주셔서. 네. 네.
그러면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좀 한텀 한숨 좀 쉬었다가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